이 손오경이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놀랐어요. 노골적인 책이에요. 뭐 어찌 보면 되게 웃긴 얘기인데,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방중술이에요. 근데 이 방중술의 원류가 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소녀경이라는 거예요. 여기 소녀경은 뭐 소녀라는 게 무슨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녀 그런 게 아니고, 소녀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 옛날에 그 사망 오제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황제죠. 그 황제 시대에 있던 여자 의사예요. 이 여인데 이 사람이 남긴 책이 소녀경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소녀경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춘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소녀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노골적인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들으면서 조금 얼굴이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노골적인 책이고, 그 책 내용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어쨌든 그 방중술을 다룬 고대 중국의 서적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소녀경이 있고, 소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옥방비계열이라는 게, 옥방이라는 게 결국은 역시 이것도 남녀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현자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의학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소녀라는 인물을 보면은 오제 중에 하나인 그 황제 시대의 전설 속의 선녀죠. 일종의. 그리고 이 선녀가 누구누구 있었냐면 소녀가 있고, 그 다음에 현녀가 있고, 채녀가 있고, 이 세 명이 이제 전설 속의 그 선녀들인데, 그 세 명이 함께 다니면서 이제 남녀의 교접을 통해 가지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의서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래서 소녀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내용은 보면은 뭐 색의 동원이다. 색이라는 건 성관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의라는 건 의술이죠. 그 다음에 동원, 그 뿌리가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근원이 같다. 그래서 성교와 의술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특히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굉장히 많이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질병만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로장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소녀경이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놀랐어요.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성교에 대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성관계를 해야만이 잘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걸 마치 이렇게 막 숫자로 뭐 몇 회, 뭐 몇 번, 뭐 며칠 만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소녀경에서 말하는 이제 방중술의 핵심은 함께 즐기되 넘치거나 탐닉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근거를 이제 음양오형설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어요. 소녀경에 따르면 이제 남자는 불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물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은 이제 불을 단번에 이렇게 끄트려 버릴 수도 있고, 또 불은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이제, 근데 물은 불을 쉽게 끄트리는데 불은 물을 끓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뭐 단번에 끓일 수가 없으니까 은근하고 부드럽고 뭐 대해한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성관계를 맺을 때도 남성은 철저하게 절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정만 채워서는 절대로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핵심이고요.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빌려서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옮겨 볼게요. 황제가 소녀에게 물었다. 나는 원기 때문에 몸이 조화롭지 못하고 마음이 즐겁지 않으며 항상 두려움과 위태로움을 느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니까 소녀가 대답했다. 보통 사람들이 세잔해지고 약해지는 이유는 모두 남녀 간에 교접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몸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기력이 왕성하여 남자를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겨서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행동하는 일은 큰 솥에 여러 재료를 넣고
5가지 맛을 조화를 이뤄서 국이나 탕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 성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음양의 이치에 통달하면 5가지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교접을 즐기는 것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인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넘치거나 지나치게 욕정만 드러내면 결국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불로장생하기 위한 성관계법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손요경은 이게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도인술이라는 걸 창안해요. 그리고 이 소녀라는 인물이 이제 998세까지 살았다. 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요경 속에서 그 인물이 누구냐면 팽조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팽조라는 인물이 무슨 말을 했느냐? 손요경 속에서 이제 팽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액을 아끼고 그 다음에 신기를 기르며 여러 약을 복용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접하는 도리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복용해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치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상생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사귀는 도리를 알아 종말을 맞는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교접한 뒤 절제하지 못해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요절하는 것입니다. 점점 손상되어가는 일들을 피하고 음양의 진정한 술법을 얻는 것이 곧 죽지 않을 수 있는 도입니다. 이게 도인술이죠. 그래서 방중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손요경에 따르면은 남녀의 교합에서 남자는 이 절도가 중요하고 여자는 법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자도 이제 지켜야 될 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를 잘 지키면은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남자에게는 이제 8가지의 절도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9가지의 법도가 필요한데 그 남자가 절도를 잃으면 이제 악성 종기가 생기고 여자가 법도를 잃으면 이제 월경이 불순해지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수명이 단축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소녀의 말을 듣고 이제 황제가 이렇게 물어요. 굉장히 이제 노골적으로 묻는데 이때 황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인데 요즘 억지로 교접하를 하면 옥경이 발기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얼굴 보기가 창피하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워 구슬 같은 땀방울만 흘릴 뿐이다. 땀만 뻑뻑 흘린다는 거죠. 또 여자를 탐하고 싶은데 발기가 되지 않아 억지로 소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황제가 당시에 이제 굉장한 노인이었는데 여전히 이게 성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스트레스 심하고 나라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발기도 안 되고 뭐 그렇죠.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동양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자의 어떤 몸이 성장하는 어떤 단계를 대개는 7년 주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살에 여자는 성에 눈을 뜨고 14살이 되면은 이제 이 초경을 해가지고 아이를 뵐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는 21살이 되면은 가장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몸이 완성이 돼가지고 가장 뭡니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21살에서 28살 사이가 말하자면 가장 정년기다 이러고 그 28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미 늙은 상태다 몸이 늙는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이 49살이 되면 폐경이 된다. 뭐 7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러죠. 여자가 기준이에요. 여자아이가 7살이 되면 성에 눈을 뜨고 남자아이는 그때 아직까지도 성에 눈 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성이라는 게 결국 여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래서 남자는 그러면은 어떠냐? 남자는 8단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8살에 성에 눈을 뜨고 16살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24살이 되면 완전히 몸이 다 자라서 가장 건강한 그 어떤 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는 그렇게 8단위로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성균관의 입학례를 8살에 하고 세자 책봉례도 8살에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그 입학을 8살에 하죠. 그러니까 그거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우리 어떤 동양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해서 남자도 보면은 되게 이제 48세가 지나면은 남자의 성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8단위로 해가지고 이 48세, 56세 이래서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어떤 황제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소녀가 이런 대답을 하죠. 여자와 교접하는 데에는 본디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길을 고르게 하고 옥경이 발기를 하면 오상, 5가지 원칙이죠. 오상을 따르고 구부에서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부라는 게 이제 소위 인간에 있는 9군데의 성감대예요, 일종의. 거기에서 이제 느낌을 가진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오색, 그러니까 절정에 이르게 되면 얼굴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빛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발을 오므려 당기는 모습을 살피어서 넘쳐나는 전기를 캐내고 입안에서 타액을 취하면 전기가 몸 안으로 되돌아와 내수를 가득 채우게 된다. 이때에 칠손의 근기를 하고 팔익의 도를 행하여, 좀 있다면 칠손과 팔익이 뭔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상의 도를 거역하지 않으면 신체는 보호되어 전기가 몸 안에 꽉 차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원칙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질병인들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오장육부가 편안해지고 살결에 윤기가 흘러 광택이 나고 매일 교접해도 곧바로 발기가 되며 신체의 기력이 100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100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입니다. 어느 여인과 상대하더라도 항복시킬 수 있을 때니 부끄러워 믿겠습니까? 이런 소녀의 대답이죠. 근데 이 소녀의 말에 등장하는 오상이라는 것은 은경이 갖춰야 될 5가지 덕목인데요.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유학에서는 인의 예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아마 이게 인의 예지신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유학이 등장한 뒤에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식기에 이제 미덕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인의 예지신, 그 오상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인간이 그 음경이 갖춰야 될 5가지 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덕을 지키지 않으면은 제대로 성관계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소녀경에서는 이 얘기를 매우 진지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옥경에도 실로 오상의 도가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깊숙하게 숨어 있으면서 절도를 가져 스스로를 지킵니다. 안으로는 지극한 덕을 품고 있고 밖으로는 베풀어 행함이 끝이 없습니다. 대개 옥경은 상대방에게 베풀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이것이 인의 덕목이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것이 의의 덕목이고, 끝에 마디가 있는 것이 예의 덕목이고, 교접하고 싶으면 발기하고 교접하기 싫으면 중지하는 것이 신의 덕목이며, 교접에 임하여 낮은 곳에서 우러러 보는 것이 지의 덕목입니다. 이래서 인의 예지신이, 어찌 보면 이게 육담 같은 얘기예요. 평소에 있던 월경불순이라든지 지나치게 또 월경량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치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나면 한번 소녀경 사실사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또 구체적인 그림들도 잘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춘화라는 것이 이제 발전하죠.